안녕하세요. 금조현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건 브랜드 유니버스의 성공 사례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저희가 참가자분들 조금 내용들을 보니 바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무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증적으로 바로 나 지금 나가서 바로 만들거나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오늘 아마 실무적 관점에서 그리고 의사결정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세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에 너무 끄덕끄덕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브랜드 세계관을 통한 메타버스 구축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순서는 브랜드 메타버스 구축에 세계관이 왜 필요해? 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브랜드 세계관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브랜드 세계관을 통한 메타버스 구축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LG 틸다, 그러니까 LG AI 연구원과 AI 휴먼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메타버스를 구축을 따로 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간을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것들도 다 복잡하다. 난 모르겠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럼 YGP 스튜디오의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아니죠. 오늘 강연은 한 40% 정도는 철학 수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되게 새롭게 아, 그치 이런 게 세계관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시면서 자꾸 수업이라고 하네요. 다들 연필 들고 계시죠, 네네. 그 40% 정도 철학에 가깝고 나머지 50%가 마케팅 그리고 10%가 메타버스의 적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트로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메타버스 구축에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말부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브랜드 메타버스는 뭐야? 메타버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공간이라는 것도 잘 알겠고 근데 브랜드 메타버스는 뭐야? 일단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구축에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 세계관 나 세계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세계관이 뭐야? 에 대한 정의들을 먼저 하고 넘어가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정의와 이 정의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면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의 시너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정확한 정의들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메타버스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고 브랜드 세계관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브랜드 메타버스는 우리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개념적인 거나 학술적인 것들은 다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실무적 관점에서 이야기 드린다고 했으니까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컨택트 시대 오프라인의 베네핏을 장점을 가지고 있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안에 공간에 들어가서. 그래서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의 장점이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장점들을 흡수하고 있는 거고 온라인에서 언택트 시대 온라인의 베네핏이 접근성이 용이하다. 확산이 좋다. 확장이 좋다. 어디에서든 접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베네핏이 현실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것들까지도 메타버스로 안을 넣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이 지점이 메타버스가 오프라인의 장점과 온라인의 장점을 모두 수용하고 단점은 모두 극복하는 게 메타버스의 기능적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기능적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브랜드 메타버스는 그래서 일반 메타버스랑 무엇이 다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적인 메타버스의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타버스와 브랜드 메타버스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또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들의 엣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뚜렷한 기업의 목적성을 갖는 공간입니다. 브랜드 메타버스는. 그냥 메타버스 공간은 사람들이 놀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이런 공간일 수도 있고 특별한 목적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브랜드 메타버스는 기업의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뚜렷한 기업의 목적성이 뭔데?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세 가지입니다. 브랜드 메타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킨다거나 리드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확보. 얼마 전에 올림플래넷에서 21, 25 만들어가지고 6, 7천 건의 어떤 레터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두 번째가 있고 새로운 브랜딩의 공간의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메타버스는 일반적인 메타버스의 기능 더하기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브랜딩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브랜드 메타버스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대박친 메타버스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기능들만 하고 있어도 브랜드의 목적성을 충분히 달성하는 메타버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뚜렷한 메타버스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관된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산 가고 싶으면은 부산 가기 위한 우리의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전략이 브랜드의 세계관인 겁니다. 이제 브랜드의 세계관이 여기서 붙기 시작하는 건데요. 일관된 전략의 근간이라고 하면 뿌리랑 줄기죠. 일관된 전략의 뿌리와 줄기가 브랜드 세계관인데 그럼 브랜드 세계관은 뭔데? 라고 또 한번 이야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브랜드의 세계관은 뭔데? 라고 하는 거 세계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세계관, 브랜드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 이야기 우리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요 뒤에 마블 영화인데 마블 유니버스 이야기하면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세계관이 너무 넓어. 야 세계관 진짜 깊어. 야 그 세계관이랑 그 세계관이랑 다 연결이 돼. 라는 식으로 세계관을 우리가 쓰거든요. 용어를. 우리가 메타버스를 접근하는데 필요한 세계관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개념적적입니다. 세계관인데 이 관자가 볼관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대상에 있어서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주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이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스토리텔링적인 세계관, 유니버스 이런 것도 세계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어려우시죠?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지금 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이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직업관을 갖는다라는 건 예를 들면 직업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해. 아니야. 난 직업 돈 많이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워라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자아실현이 가장 중요한 게 직업이라고 생각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갖는 관점이 있거든요. 아까 이게 이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이 직업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세계관이란 무엇이냐면 세계는 너무 넓잖아요. 그중에 직업이라는 거는 점 하나거든요. 그럼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모든 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사회, 인류, 과학, 경제 이런 모든 거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게 세계관입니다. 이 A라는 사람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브랜드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브랜드가 세상 어떤 관점에 대한 것들이 총합체이다. 이거 A를 브랜드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우먼 파이퍼에 대한 생각이 잡혀 있다면 그 수우파에 대한 세계관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총합이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A라는 세계관과 B라는 세계관, C라는 세계관, D라는 세계관 다 달라요. 같은 동일한 시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독립된 세계관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브랜딩 전략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독립된 세계관. 이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세계관인데 우리 브랜드로서 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건 나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딩 전략이랑 이게 붙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정의를 내렸던 게 메타버스는 무엇이야라는 거에 있어서 메타버스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생각이야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독립된 존재가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만의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는 필수 요소가 브랜드 세계관이다. 우리가 브랜드 세계관을 왜 만들어야 돼? 독립된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세계관을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독립된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축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브랜드 세계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왜 브랜드 세계관을 구축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임스 윌리엄이라고 미국의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거 자기 소설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아까 전에 제 관점 얘기했잖아요. 그 관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대상에 대한 브랜드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거든요. 관점을 더 쉽게 표현하면.
그럼 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 생각에 대한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은 그 일관된 습관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된 습관들이 만들어지면은 새로운 형태의 브랜딩이 완성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요거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대상에 대한 관점과 기준점을 먼저 형성을 해요. 그리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모두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안 돼라는 거에 대한 기준점을 먼저 잡고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일관성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마케팅 활동들을 한 개, 두 개씩 하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고요. 그 일관성에 따라서 한 번 했던 것들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연속성 있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브랜드 세계관이 구축해야 되는, 브랜드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거, 그거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고, 그 일관성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브랜딩이라는 것들이 완성이 되고, 그 브랜딩을 통해서 사람들이 찐팬, 좋아하는 대상, 생각을 공유하는 대상들이 생겨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세계관을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이 네 가지 플로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브랜드 세계관을 구축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 있어요. 브랜딩적인 관점이랑 커뮤니케이션 관점이랑 비즈니스적인 관점입니다. 요거 지금 딱 들었을 때 아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 브랜드 메타버스 이야기하면서 브랜드 메타버스의 목적성이랑 되게 유사해요, 지금. 브랜딩 관점은 여러 대상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복합적인 유일한 브랜딩을 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만 내가 관점을 가지면 수많은 하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건, 어떠한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까 A, B, C, D에 있는 것처럼 유일무이한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딩적인 관점에 있어서 세계관 구축이 필요한 거고, 이 브랜딩적인 관점에서 세계관이 구축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유일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인 동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정서적인 동조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는 계속 환경과 어떤 지구를 위한 메시지들을 계속 던지거든요. 시종일관 똑같은 이야기들을 던져요.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은 그 파타고니아가 유일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정서적인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찐팬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찐팬이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이 되는데 원동력이 되어줘요. 왜냐하면 우리 브랜드의 로열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딩이 갖춰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찐팬이 생기고, 그게 확장의 원동력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다시 새로운 일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우리가 가졌던 기준, 환경은 이래야 돼, 뭐 해야 돼라는 거에 대한 연속성 있는 다른 무언가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메타버스, 브랜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이유와 이 세계관을 구축하는 이유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메타버스의 목적성과 세계관 구축의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목적성으로 가기 위해서 수단을 같이 합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딩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브랜딩 관점을 활용을 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세계관을 구축을 하고, 비즈니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관점을 구축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세계관 설정에 필요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단 한 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성이 같다.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거죠. 네. 말씀드렸던 세계관을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거를 메타버스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LG AI 연구원과 함께 했던 틸다 프로젝트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타버스의 구축의 시작은 브랜드의 세계관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아까 전에 정의 있는 데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브랜드 세계관 구축과 메타버스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심플한데, 이게 삼각수렴이라고 해서 영화에서 많이 쓰는 기법들이에요. 꼭지점이 철학인데 이 철학을 향해서 스토리와 비주얼들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 가지만 설정을 하면 돼요. 처음에 철학을 설정을 해야 되고,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전에 브랜드 관점이었고요. 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철학을 이야기로 푼 거, 그리고 비주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 스토리를 공간으로 비주얼로 표현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구축하는 가이드는 이 3스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철학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내용의 세계관 구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저번에 철학을 설명을 드릴게요. 철학을 볼 때 사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설정할 거냐 이겁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브랜드의 철학, 세계관을 설정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시대 사이드의 화두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거에 이슈야? 어떤 거에 반응하고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먼저 관점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관점인데 너는 요즘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할 때 LG 틸다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450도가 지구가 될 거래. 야, 이렇게 심각한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시대 사이드의 화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저 사이드의 화두입니다. 삶의 가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류에 대한 관점.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유저 사이드의 관점인 거고요. 브랜드 사이드, 제품에 대한 생각과 관점인 겁니다. 제품에 대한 생각이 그 LG AI 그 아티스트 휴먼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AI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프로덕트라고 이야기하면 아트와 그림 생성에 관련된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감성적인 사회 문화가 권력이고 메시지를 전하는 쿨한 수단이야. 이게 그림에 대한 자기의 관점이었습니다. LG AI 아티스트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요거 만나는 지점이 핵심 철학에 대한 관점이었었고요. 요 방금 이야기들 있죠. 시대 사이드의 화두에 자기의 생각과 유저 사이드의 생각에 자기 생각, 브랜드 사이드의 자기의 생각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이제 스토리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스토리 세팅하는 팁의 예시인데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적인 세상, 관점에 대한 것들을 가장 끝 지점에 결말로 놔둬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가장 반대되는 그러니까 지구는 다 썩어가지고 뭐 동물 다 죽고 뭐 지구온난화 물 넘쳐 흐르고 요거 반대되는 모습들을 두 번째 가장 도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우리 브랜드를 넣어서 솔루션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우리 브랜드가 원하는 이상향적인 모습을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브랜드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어 라고 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에 철학을 세팅했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이렇게 세팅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 기후환경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기후환경이 아니라 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세계관의 스토리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마블 유니버스처럼 세계관이 넓어 이 세계관이 연결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스토리 텔링인 겁니다. 철학을 이야기로 지금 푼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을 키워드로 뽑아내면 뭐 금성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극대화, 뭐 지구 쓰레기 버려지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비주얼로 변화되는 데 쓰이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철학을 세팅했고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간을 이제 세팅을 할 겁니다.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스토리를 공간으로 변환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을 만드는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공간 어떻게 설정할 거야? 라는 거에 있어서 스토리를 공간으로 전환하면 굉장히 쉽게 전환이 된다. 들어오는 공간, 인트로에서 들어오면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려줄 고극대화된 공간으로 입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자들의 베네핏, 브랜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푸른 별을 지키고자 하는 틸다의 마음이 여러분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틸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요거는 브랜딩에 대한 메시지들을 공간으로 변환한 겁니다. 정리하면 철학이라는 것들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생각, 관점을 갖는 거고 그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안 거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공간으로 전환을 한 거다. 그리고 이것들을 인디케이터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주얼을 세팅을 위한 인디케이터인데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갖는 비주얼적인 세팅의 모습은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져 라고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치적인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도표화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도표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간이 어디에 포지셔닝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4부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간 세계관에 대한 스타일 가이드인데 전통적인 공간부터 굉장히 미래적인 공간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선택적인 공간에서 가장 대중적인 공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4부면에 막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의 브랜드는 아까 이 인디케이터를 보니까 이곳에 위치해야 되는구나, 금성은. 이렇게 하나 그 포지셔닝을 할 수 있고 시간도 만들 수 있어요.
0시부터 24시까지 나눠놓고 우리의 세계관의 시간은 몇 시야? 뭐 흐를 수도 있겠지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뭐 오후 7시에서 굉장히 컨셉추얼한 날씨가 있는 세계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메타버스 컨셉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까 전에 인디케이터도 있었고 글도 있었고 그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4분면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막 배치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이렇게 황폐화된 금성의 모습들로 메타버스 이제 컨셉들을 잡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세계관의 구축을 하는 가이드는 첫 번째로 철학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철학은 시대화두와 브랜드화두, 유저화두 요것들이 만나는 요 지점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쯤은 브랜드가 해야 된다. 이건 어렵지만 안 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세계관 형성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요것들이 철학이 하나가 잡혀야 되고 이 철학이 잡힌 걸 가지고 완성된 모습과 그것에 대척되는 것들을 설정을 해서 그 중간에 브랜드를 놓아서 솔루션으로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이야기적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그것들을 비주얼로 공간으로 표현하고 가장 극단적이거나 금성처럼 가장 극단적이거나 아니면 가장 자연히 회복된 그 이상향적인 모습으로 비주얼들을 그려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 구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세계관 구축의 가이드는 이 3가지 꼭지점, 그리고 철학을 향하는 삼각수렴 형태로 만들면 이야기가 완성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그 메타버스 공간, 그러니까 틸다의 메타버스 공간의 인트로예요.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바꿨거든요. 가장 지구가 막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모습. 그게 인트로 공간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고 엔터 스토어 딱 들어가면은 가장 황폐화되고 뜨겁고 금성, 자연이 파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의 메타버스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솔루션에서 의상을 재활용해가지고 만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구를 위해서. 그러면 그걸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옷이 이런 거고, 요런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이게 다 버려지는 옷들을 짜집기 해서 만든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의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공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걸 위에서 바라봤을 때 조감도 이런 모습들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브랜드 세계관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들을 한 장으로 딱 쉽게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세계관 작업을 위해서 철학 세팅은 무조건 필요하다. 철학 세팅을 하고 나서 시대와 브랜드와 유저 기준으로 관점을 구성하면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를 세팅하고 그 스토리를 개별 공간으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환을 하고 구성을 변환을 한다. 그래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세계관 완성이 되고 브랜드 메타버스가 구축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가이드에 따라서 브랜드 메타버스가 완성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앞부분에 철학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스토리라든지 개별 공간이라든지 브랜드 메타버스는 이 일관된 형태로 이후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확장이 되고 깊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모르겠어. 복잡해. 복잡한데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 더 쉽게. 아까 전에 RFP 써야 되는데 RFP 쓰기도 귀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8월 달부터 하려고 하는 서비스인데 아예 모듈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더 편하시라고.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비스인데 총 5단계로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면 메타버스 타입 뭐가 필요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브랜드 메타버스의 이유가 브랜드의 목적을 다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브랜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제품 팔아야 돼요. 매출 확보를 위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갤러리, 아까 전에 브랜딩의 목적도 있었었고요. 이벤트, ETC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선택하세요. 누르면 두 번째로 메타버스 스타일 중에 여러분이 좋은 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클릭을 하시면 저는 이런 걸 클릭했습니다. 약간 이런 이상한 금성의 모습과 탁 트인 공간과 이런 약간 아방가르드한 이런 것들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이 클릭을 하니까 다음에 색깔을 선택하라 그래요. 네. 나는 LG니까 그래. 레드 빨간색 선택할래.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쥐어짜기 시작해요, 저희가. 메타버스를 도입할 브랜드 프로젝트 명이 뭐예요? LG AI 아티스트 틸다에 대한 겁니다.
브랜드 프로젝트를 학습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알려주세요. 이러면 AI가 가서 다 긁어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메타버스를 구축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뭐예요? 소비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더 많이 하려고요. 우리 브랜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유저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고객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타겟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씩 다 입력하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RFP를 광고주께서 작성해서 주셔야 되는 건데 이 양식을 포맷화해가지고 모듈화해서 쓰게끔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굉장히 메타버스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빨리 단축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비용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 다 DB에서 이 쇼케이스 타입으로 된 것들만 일단 필터링을 합니다. 이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메타버스 이거 세 가지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요거 관련된 스타일들을 이렇게 인디케이터로 분석을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대략 뭐 137번째의 뭐 컨셉을 원하시고 계시는군요를 이 메타버스 스타일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진 하나하나의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스타일입니다라는 것들을 여기에 다 부여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선택하시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요거는 이제 리포트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컨셉은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뚜르르르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DB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 색상 값들까지도 포함을 해. 아까 전에 옐로우 골랐잖아요. 최대한 레드 골랐잖아요. 최대한 레드스러운 계열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다 쓰시게 되면 이제 컨설팅 리포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요거는 바로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직전의 모습까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드 유어 온 메타버스라고 해서 아까 독립된 세계관을 갖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관점을 갖는다라는 건 그 사람만의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독립된 메타버스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가장 대컨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 공간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되는지 아웃룩은 어떻게 되는지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은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프로토타입으로 시뮬레이션하면 어떤 모습인지 이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려요. 엄브렐라 컨셉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릭 하셨던 거를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인디케이터들을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이것들이 아까 나왔던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굉장히 쉽게 시스템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키워드들이 이렇게 타르르 발라지고요. 거기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스토리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것도 공식이죠. 철학을 관통하는 그 이상향적인 모습에 반대되는 거 그리고 브랜드를 넣어서 솔루션을 해결하는 거 이거 스토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 스토리를 아까처럼 다 변환을 해드리고 그 변환을 해드린 것들이 이러한 곳에 이러한 날씨로 있다라는 것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드릴 때 요 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타임라인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컨셉을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외관을 구축하고 기능을 적용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메타버스 구축 타임라인을 만들어드리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드의 세계관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거다. 근데 그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거는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구축을 하는 거다. 그 목적성이 세계관을 구축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세계관을 구축한다라는 것들은 철학을 만드는 거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고 공간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브랜딩을 하고 소비자들이 그거를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그게 메타버스를 만들 때 이 세계관이 반영되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